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민 87%가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89.1%가 마스크 구입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요.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하면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4월 15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를 시작으로 푸른도시국, 서울에너지공사,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대공원에 대한 조율 현안 업무 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 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3개안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4월 23일에는 여의색강 생태거점 조성 공사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24일에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와 마곡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을, 이어서 26일에는 서울대공원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4월 23일 열린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서 한강공원 텐트 단속에 대한 논란을 지적하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단속 요원이 가갖고 이거를 과태료 매기면 실효성 있냐 이거죠. 서울시는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애정 행각을 막기 위해 4월 22일부터 이른바 밀실 텐트에 대해 지정된 자리에서 오후 7시까지만 설치하고 텐트의 2면 이상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회 100만 원씩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 대한 자연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들며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여의도 색강도 또한 많은 나무들이 좋은 숲들이 다 살았던 예가 있어서 이런 이제 도시숲이 특히 여름철이라든가 또한 미세먼지 저감에는 매우 효과적이다. 서울시는 총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개 한강공원에 8만 4천 주의 수목을 식재하는 한강숲 조성 사업을 통해 도심 속 한강을 울창한 숲으로 변신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를 방문해 생활쓰레기 매립 현황을 보고받고 대체 매립지 조성 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문제점, 이런 식으로 예측된 부분은 어떤가? 사실 이 관계가 원만하게 건설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합의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 현재 연장 사용하고 있는 3-109의 경우 최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2024년 11월이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돼 대체 매립지 선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생활 폐기물을 감량하는 등 현재 매립 중인 3-109를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수도권 매립지의 어려운 점을 어떻게 같이 해결할 것인가. 한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 협력 없이 세계 시도의 노력만으로는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초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점령한 가운데 시민들은 이미 초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위험에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선포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입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일에 한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초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난방, 발전과 자동차 배기가스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때문에 서울시는 공해 차량 운행 제한을 어기고 공해 차량 제한 지역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해 차량 제한 지역이란 대기 오염이 심각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평상시보다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노후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태료 부과가 과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게 현실이죠. 공해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찬성하는 쪽이고요. 환경 생각하면 좀 운행을 제한하는 편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해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계형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 환경부의 과태료 변경 기준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공해 차량 제한 지역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한 겁니다.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종전에는 공해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일당 한 번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1개월에 1회로 변경이 됩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강력한 비상저감 조치의 하나로 의무 차량 2부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이번 조례안 통과로 불이익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면 슬레이트 해체 처리가 쉬워집니다. 그동안 성면 해체, 제거, 처리 등에 대해 지원 비용 상한액이 명시돼 있어서 사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상한액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업이 용이해진 겁니다. 성면의 안전한 제거를 통해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을 기대해보면서 제286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